그랬더니 다산 선생이 아버지께서도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 옛날의 책에도 아버지는 자기를 낳아주 희초라고 했잖소. 어머니 은혜가 비록 깊지만 하늘이 만물을 내는 것과 같은 큰 은혜가 더욱 무거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네. 부생모육이라. 아버지는 날 낳으셨고 어머니는 날 기르셨네.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책에서 배운 대로 다 다산 선생이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말씀이 미흡하군요. 그 풀과 나무에 비교하면 아버지는 씨요 어머니는 흙이지요. 씨를 땅에 뿌리는 일이야 극히 보잘것없지만 흙이 길러내는 공은 아주 큰 것입니다. 밤토리 밤나무가 되고 벼의 씨앗이 펴가 되도록 그 몸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모두 흙의 기운이죠. 그 흙은 여기서 이제 그 여인을 말을 하는 거죠. 어머니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철국 나무나 풀이 종류는 모두 씨를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옛 성인들이 그러한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어찌됐건 씨를 남자에 비유했단 말이는 거죠. 그죠? 밤나무가 그죠? 그 다음에 은행나무. 그 씨는 그 남자 아니냐? 그것을 길러주는 것은 그 어머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씨는 씨대로 다 나눌 수가 됐다. 이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한 거죠. 물론 이것은 과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은 다산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간이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미묘한 의미가 바로 파파는 노파에게서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설명을 정확하게 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학문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길 가는 어린아이라도 붙잡고 물어봐라. 이게 바로 학문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게 있으면 길 가는 어린애도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게 진짜 대학생으로서 공부하는 본연의 모습입니다. 개와 갈대 그림입니다. 우리는 동양 그림은 말이에요. 이 그림도 다 읽는 겁니다. 그림도 다 읽는, 모든 게 다 독해잖아요. 오늘 TV에서 나오는 그러한 코로나19에 대한 의견도 각 방송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독해를 해야 되지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다가 방송국 나름대로다가 독해를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다 독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동양은 그림을 갖다 잘 그렸다는 그림이 아닙니다. 동양 그림은 전부 다 동양 그림은 읽기입니다. 동양 그림은 읽기. 여기 지금 개와 갈대가 그려놨다라는 것은 이것은 개와 갈대는 과거에 급제하라는 그림입니다. 개가 갑이 딱딱하잖아요. 갑. 그렇죠? 거기서 나온 겁니다. 갈대도 마찬가지고요. 쏘가리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잉어 그림은 부귀 영화를 누리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선덕 여왕의 그 세 가지 지혜 중에서 중국에서 모라는 꽃을 가져왔는데 거기 나비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선덕 여왕이 이 꽃은 그 향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호 선생도 이미 그 책에다 써놨습니다. 물론 성호 선생도 이제 잘못 써놨지만 악취가 나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뭐라니 악취가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꽃은 또 향기가 없는 꽃이 없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왜 나비를 그려놓지 않았느냐? 그 모라는 꽃에 나비는 질이에요. 디에라고 해가지고 발음이 중국에서 70이나 81 디에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 디에와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나비를 그려놓으면 그건 70수연 축하, 80수연 축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놓지 않은 거예요. 선덕여왕이 70, 80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란을 보내준 거는 신라 왕실이요 부귀영화를 누려라 이겁니다. 모란은 부귀영화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이 붉은색을 좋아합니다. 붉은색은 황실의 색이며 부귀영화를 말을 합니다. 모란은 또 탐스럽지 않습니까? 꽃이 여왕입니다. 모란이. 그러니까 그림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잘 보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금수회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고요.
문장은 참으로 이와 같아서 한 겹을 바뀌면 또 한 겹으로 가려져 있으며 마치 팔을 바뀌는 것과 같아서 벗기면 벗길수록 있게 됩니다. 이학규 선생이 낙하생문집에 이제 보이는 내용입니다. 문장은 보면 볼수록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새 이제 봄이 조금 지났지만은요, 그 꽃이 먹으면 화합은 춘행이 무분별이야. 꽃이 먹으면 봄 뜻은 분별함이 없고만. 그죠? 꽃이 먹으면 봄 뜻이 분별함이 있습니까 사람한테? 그러나 물가민정 이천심이라 사물을 느끼는 사람의 마음은 얕고 깊음이 있는 겁니다. 그 꽃이 먹으면 봄에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그 아름다운 장미꽃 하나,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감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봄이 왔구나. 그런데 그냥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여기서도 지금 중국에 가면 이런 그림이 많습니다. 이제 사미인도라고 해서 4명의 여인을 갖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4명의 여인. 이제 초선이, 그 다음에 왕소군이, 그 다음에 양귀비, 서우시 전부 다 중국의 뛰어난 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전부 다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미인도는 뭐냐? 이 4명의 넉사자에다가 사자가 한자로 돼서 버릴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인을 경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미인도는 아름다운 여인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여인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읽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 수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읽어야지 됩니다. 저분이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이 수업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거지요.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그다음에 살바도로 달리라는 사람의 기억의 영속성이라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 현실이죠. 크로노스. 그러나 나 개인적인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나 개인적인 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모든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거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신은 그래가지고 앞머리는 없고 뒷머리가 있답니다. 한 손에는 왼손에는 한 손에는 칼을 들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었습니다. 발 뒤꿈치에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은 나한테 그만큼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왜? 잡지를 못하면 뒤에 머리채가 없으니까 잡지를 못합니다. 또 빨리 다뤄봐야 돼요. 저울에 달고 그 다음에 칼로다가 딱 쳐가지고 재단을 해서 이 시간을 내 거로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연암 선생과 다산 선생을 만나가지고 내 삶이 변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도 있지만 난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아,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글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걸 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갖다가 배우는 이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럴 적에는 빨리 잘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치시키세요. 그래서 이 시간을 카이로스로 다 만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글에는 또 맛도 있습니다. 여담잠이라 처음에는 헛된 소리나 나중에는 뒷맛이 있고 아름다운 경지는 사탕수수처럼 달콤하네. 김시섭 알죠? 우리 금오신화를 지은 여러분들 뭐 금오신화 다 배웠죠? 금오신화는 중국의 구라는 사람이 지은 전등신화를 보고 아, 나도 이런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 게 바로 금오신화입니다. 전등신화를 보고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은 사탕수수 맛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사탕수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먹으면 달콤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 시간이 달콤하면 여러분들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대학교 140학점을 다 들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140학점 중에서 어떤 교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이 변할 수가 있고 어떤 수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업이 사탕수수처럼 달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잠이 글맛이 사탕수수 맛이다.
혹은 재능이 높이 뛰어나고, 혹은 얼음이 대번에 확 시원하게 풀리고, 혹은 무릎을 치느라고 팔이 피로하고, 혹은 거품을 흘리면서 침이 튀고, 가까이는 밤새도록 잠을 설치고, 멀리는 석 달 동안 입맛을 잊었소. 연천 홍석주라는 사람이 삼한습이라는 한문 소설을 보고 너무나 재미있어가지고 써놓은 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책 한번 읽어봤습니까? 이런 사람 한번 만나봤습니까? 이런 수업 한번 받아봤습니까? 이런 수업 한 번이면 아마 여러분들 삶이 변할 겁니다. 이런 책 한 권이면 여러분들 삶이 변할 겁니다. 박제가라는 사람의 시선서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은 무슨 맛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물은 제일 맛없지. 허나 갈증이 날 때 마시면 천하에 그보다 더 맛있는 것이 없을 걸세. 지금 자네가 갈증을 느끼지 않으니 어찌 물의 맛을 알겠는가. 여러분들 공부를 하려는 그런 갈증을 느낍니까? 갈증을 느낄 때 이 수업의 맛이 다른 선생님들의 다른 교수님들의 수업의 맛이 꿀맛이 되지 않겠습니까? 갈증을 느껴보세요. 그냥 숟가락이 되지 말고 그냥 국자가 되지 마세요. 그냥 젓가락이 되지 마세요. 수유가효이나 불식이면 부직이며라고 밑에 한자 나오죠. 학기에 나온 말입니다. 수유가효 비록 아름다운 음식이 있으나 불식 먹지 않으면 부직이미하라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여기 지금 학문의 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학문의 성찬. 대학에 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학문의 성찬을 잘 차려진 그 맛있는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먹지 않으면 그 맛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학에서 그러한 만찬의 향연을 여러분들이 즐기고 그 맛을 느끼는 그런 이 수업이 되고 그런 대학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교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